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홍남표 창원시장의 측근 보훈 인사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가 프로축구 경남FC 신임 단장의 채용 과정을 들여다봤더니 일반 직원과 달리 결격 사유를 대폭 간소화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박 지사의 측근으로 꼽히는 신임 단장은 선거법 위반 전력도 있어 임명 자체에 대한 위법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송현준 기자입니다. 경남FC가 지난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단장과 직원 채용 공고입니다. 사원급인 직원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상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고 자격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단장은 지방공무원법상 일부만 결격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대표이사 아래에서 구단을 총괄하는 단장의 결격 사유가 일반 직원보다 더 느슨한 겁니다. 이런 공개 채용 결과 신임 단장으로 임명된 사람은 박완수 경남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진정원 전 비서관입니다. 진 신임 단장은 지난해 경상남도 특보로 임명됐다가 과거 본인의 선거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 임명이 취소돼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본인의 벌금 100만 원 선고에 따라 단장 임명 자체가 위법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공직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은 이가 5년 동안 임원으로 공직에서 근무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경남FC는 경상남도가 지분 58.9%를 보유한 공직 유관단체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지현철 경남FC 대표이사는 단장은 임원이 아닌 평직원일 뿐이고 외부위원으로 단장을 공정하게 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프로축구계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익명을 요구한 프로축구 고위 관계자는 대부분 프로축구단의 단장은 일반 직원처럼 정년을 보장받지 않고 성과에 따라 2, 3년 계약하는 임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진정원 신임 단장은 본인이 운동선수 출신으로 체육 관련해 성과와 경험이 풍부하다며 단순히 측근 인사로 보는 것은 억울하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박완수 지사가 매각까지도 고민하는 경남FC. 대표이사에 이어 새로 선임된 단장까지 전문성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홍남표 창원시장 선거 캠프 출신인 창원문화재단 새 대표이사 후보자는 퇴직 공무원 출신으로 문화 분야 전문성과는 거리가 있어 보훈 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KBS가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의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 계획서를 분석해보니 부실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홍남표 창원시장 선거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낸 조영파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KBS가 입수한 조영파 후보자의 자기소개서 2장에는 3.15 아트센터 건립에 기여했다는 내용 외에 문화예술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대부분 행정가로서 본인의 공적을 강조했습니다. 직무수행 계획서도 문제입니다. 윤리경영 기반 조성, 레퍼토리 프로그램 개발, 지역문화예술 네트워크 구축 등이 올해 창원문화재단의 주요 업무계획에서 제시한 내용과 상당수 일치합니다. 업무계획의 본부별 전략 목표를 그대로 인용하는 등 직무계획서 실행계획 70% 이상이 문화재단이 작성한 것과 같습니다. 그 계획이 시장한테 보고가 다 됐는데 내가 그거 들어간다고 다른 거를 가지고 엄두소리 해서봐야 안 될 것 아이가. 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인사검증특별팀은 조용파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행정 전문가로서 창원 발전에 기여했지만 문화재단 대표는 전문성이 필요한 자리라는 이유입니다. 그분은 오랜 행정 경험의 전문가일 뿐이지 문화예술계의 어떤 그 독창제 분야의 그 전문성을 가진 인물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선거 캠프 출신 인사 기용의 핵심은 결국 전문성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문화만 알고 경영을 전혀 못한다. 혹은 경영은 아는데 문화를 전혀 모른다. 이 두 가지는 다 이제 어쨌든 한계를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도 문화에 대한 어떤 개념들을 좀 가지고 있고. 조영파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자질과 도덕성 검증은 내일 창원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로봇과 드론이 경찰 대신 거리에서 순찰을 하는 모습, 먼 미래의 일이 아닌데요. 자치단체와 경찰, 대학 등이 힘을 합쳐 과학기술을 접목한 치안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박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늘을 나는 드론이 동네에 수상한 사람이 없는지 살펴봅니다. 지상에서는 강아지 모양의 로봇이 사람 대신 열심히 순찰을 합니다. 곧 현실이 될 치안 활동의 모습입니다. 경상북도와 경북경찰청, 도내 대학 연구기관 등 11곳이 미래 치안 구축을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미래 치안이란 첨단 과학 기술을 경찰 전 분야에 접목해 치안에 활용하는 정책으로 저출산과 고령화 등 급변하는 사회 구조에 맞춤형 치안으로 대비하는 겁니다. 특히 경북은 넓은 면적 대비 낮은 인구 밀집으로 과학 치안의 필요성이 높습니다. 경북도는 뭐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지역이 제일 넓습니다. 우리나라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산불입니다. 분명히 범인이 있는 것 같은데 못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과학 치안으로 해야 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경상북도는 미래 치안을 위한 행정과 재정을 지원하고 대학과 연구기관은 전문 인력 양성과 기술 개발에 힘을 쏟게 됩니다. 연구기관과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첨단 미래 기술이 현장 치안 니즈와 결합이 되어 미래 치안 정책이 개발되고 더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경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과학 기술을 접목한 미래 치안 정책으로 도민들의 안전이 보다 촘촘히 지켜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창원시와 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가 오는 26일까지 다세대 다가구 밀집 지역에 부동산 중개업소와 임대주택을 많이 보유한 민간 사업자를 합동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불법 중개를 하지 않는지, 민간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 보증보험에 가입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동남지방통계청 조사 결과 경남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110.77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 올랐습니다. 품목별로는 전기료 22.5%, 도시가스 30.7%가 오르는 등 두 자릿수 상승률을 나타냈지만 휘발유 17.8%, 경유는 19.8% 내렸습니다. 통계청은 2021년 10월 이후 소비자 물가지수가 가장 낮은 상승폭을 기록해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경상남도는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에 나노소재와 제품 안전성 평가센터가 들어서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에 선정된 센터에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국비 145억 원 등 전체 사업비 320억 원이 투입됩니다. 나노물질은 10억 분의 1 크기로 산업화 진출이 유망하지만 인체 유해성 등 물질 안전성 평가가 과제였습니다. 민자고속도로에서 협력업체 소속 요금 수납원은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일부는 고속도로 요금 수납원 등 120여 명이 원청인 신대구부산 고속도로를 상대로 낸 고용 의사표시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신대구부산 고속도로의 협력업체 소속 요금 수납원 등 노동자들은 2018년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냈고 1심과 항소심 모두 원청이 직고용해야 한다고 판단하며 신대구부산 고속도로 측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전국농민회 부산경남연맹과 여성농민회 경남연합은 어제 경상남도 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 의회가 농지법 규제 완화를 요구한 대정부 건의문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농민단체는 현행 농지법이 농지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다시 완화하려는 경남도 의회의 요구는 농지 정의 실천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앞서 경남도 의회는 지난달 20일 농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